네,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이모영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저께죠. 벌써 이제 8.15 이틀 전인데, 그 제5회 싱크탱크 2022 포럼, 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 와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이모영 대장도 그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되더군요. 네, 예, 네. 그 행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싱크탱크 2022는 평화 포럼이라고 네. 5번째 지금 하는 겁니다. 아. 5번째 하는 건데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반도의 미래, 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누시는 포럼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전 국무부 장관 하셨던 폼페이오가 와서 기조연설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 기타 국가 네. 그래서 패널들이 한 30분씩 나와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 패널로는 이제 샵 연합사령관 하셨던 예, 연합사령관. 예. 네, 샵 그다음에 해리 헬리슨 그 앞에 예. 주한미대 사셨죠. 그다음에 앤드류 김이라고 그 CIA 한국 국장 하시던 분, 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패널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폼페이오 그 장관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가 네.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큰 흐름을 좌우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인권을 네. 강조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공조와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네. 네. 그것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만은 뭐 전적으로 예. 폼페이오 장관과 같은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고, 네. 또 새로운 그러한 윤석열 정부가 바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 입장을 견지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향이 잘 일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같은 날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이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그 국경일에 특히 광복절에는 대북 메시지, 그다음에 3.1절에는 대일본 메시지 이런 거를 그동안 이제 쭉 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북 메시지에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저는 그 사실 경축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북 메시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담대한 제안,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네네. 이모영 대장이 설명해 주실 텐데, 담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담대한 제안을 설명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이게 독립운동은 자유확장의 역사야라고 네. 하는 이 주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이 무슨 전체주의 국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전체주의 국가는 뭐냐?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가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제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저 북한 체제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저 북한 체제에 추종하는 주사파 좌파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사실 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축사를 보면서 사실 상당히 그 전과 다른 것, 예.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너무나 적시를 잘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저는 주로 안보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전까지의 우리가 광복절을 얘기하면 흔히 그 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예. 독립운동한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것이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네. 여기에 4가지 분야의 역군이 있다. 첫 번째 당연히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낸 분들. 공산주의의 6.25 침략으로서 그렇죠. 지켜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유가 가능하도록 한 경제적 기반을 만든 산업 역군.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킨 그러한 분들도
노력을 한 것이죠. 네.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이끌어왔고 발전시켜왔던 분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예.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네.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다라고 적시했던 것이 예. 지금까지의 흔히 이야기하는 광복,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것을 단순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그 경축사와 크게 달랐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그 국민들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일본만 우리 한민족을 침략했나요? 그렇진 않죠. 예. 고려 말에 몽고도 했습니다. 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 했습니다. 네. 일본도 1592년에 또 침공을 했고 그랬었어요. 러시아도 했어요. 예. 역사의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어떠한 그 길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항상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우리 한민족을 공격하고 침략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포함해서 전체주의 국가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렇죠.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러한 국가 대 전체주의와 독재를 추구하는 국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북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추구하고 대통령 말씀하신 보편적 가치 모든 인간의 보편적 가치 자유, 인권, 법치 이것을 강조하는 미국, 일본, 한국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어떠한 무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겁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군사적인 강국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한 50만에서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 한 20만의 자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공군 위주예요. 네. 우리는 700만 가까운 예비군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90살까지 다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이 뭐가 겁나느냐 이거야. 배 몇 척 더 가지고 있고 비행기 몇 척 더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옛날처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5,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는 예. 같이 가야 될 이웃이다.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그 단계에 맞추어서 북한도 잘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얘기한 게 식량의 공급, 그다음에 식량과 항만의 현대화, 의료보건 시스템의 지원,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자유민주 진영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를 청산하고 레지임 네.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 진영으로 들어오라.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브룩스하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랜드 바겐이라고 포레인 어페어스에 기고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이 어떤 정권의 교체, 그다음에 사회의 교체 이런 걸 통해서 비핵화와 핵 개발을 중단하면 알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원하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아주 그 발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이번에 경축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담대한 구상 네. 또는 담대한 제안 이게 우선은 김정은이한테 하는 제안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북한의 그 지도층을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제안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집단 지도체제의 국가가 아니에요. 네. 이것은 김씨 왕조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왕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왕조가 살아남으면 일반 국민과 백성은 필요 없어요. 그건 조선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그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총이나 활을 한 발 쐈습니까 일본에? 그대로 나라를 갖다 바쳤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우리 조선의 왕조, 네. 고종, 순종, 영춘왕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네.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이 돼서 예. 그대로 자기의 일본 부귀영을 황실의 이 부속 뭐 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죠 다. 자, 이 왕조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왕조가 유지가 되면 국가가 망하든 일반 국민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지도층한테 또는 북한 국민들한테 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김정은이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끝끝내 안 한다면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마만큼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더불어서 북한을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예. 그런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김정은이 무섭다고 겁난다고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다가 다 죽을 거냐? 아니면 당신들이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이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나라로 한번 나가볼 거냐라고 하는 제안도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합니다. 자, 이 8.15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철학을 담아서 우리 현대사를 재해석하면서 또 북한에 대한 제안도 단순히 뭐 줄게 이런 차원의 제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모영 대장께서 우리 해설을 잘 해주셨네요. 자, 한 두 가지 현안과 관련된 말씀도 좀 들을게요. 오늘 UFS요. 네네. 이게 오늘 시작됐나요? 오늘부터 이제 위기조치 연습이 시작될 겁니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훈련인지요? 네.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연습이라고도 하고 훈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습이란 건 대규모 부대, 즉 우리 뭐 사단 군단 이상급 얘기하지만 이해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대규모 부대가 작게 시행훈련, 즉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연습해 보는 것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부대의 규모가 자기네들끼리 작전 수행 능력을, 그러니까 전투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예. 쌍방 훈련한다든가 하는 것을 네네. 훈련이라고 하죠. 그러구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UFL, UFG, UFS까지 왔습니다만은 네. 이건 뭐냐면 미군과 우리 한미연합군은 처음에 포커스 렌즈로 시작됐는데 이러한 군사적인 훈련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 1.1 청와대 기습 사건이 생긴 다음에 정부에서 을지훈련이라고, 정부도 전쟁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을지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1976년도에 이러한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합쳐가지고 네. 최초로 UFL,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미연합군이 같이 하는 연습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2000년도 들어서 전자권 전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군이 좀 주도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을 을지 포커스 가디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네. 그러니까 을지란 건 정부 연습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예. 자유를 지킨다 하는 것으로 UFG라는 연습을 쭉 해오다가 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러한 용어를 없앴어요 다. 없애고 예. 2019년에는 동맹 뭐 연습이다. 네. 2020년에는 CCPT라고 뭐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Combined 예. Command Post Training에서 이런 용어를 하다가 예.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 훈련 연습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UFS라고 했으니까 U는 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국가가 전쟁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다시 연습을 하는데 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프리덤 가디언에서 프리덤 쉴드 방패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네. 그래서 S가 이번부터 된 거군요. UFS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 사령관들이
훈련과 연습되지 않은 전장에는 우리 군을 투입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한 4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말이죠. 뭐 총 한 번 안 쏴봤다 그러면 우리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시니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맹이란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동맹이란 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국가를 힘으로 공격할 때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미동맹은 우방국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또는 뭐 어떤 나라가 됐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하면 한국과 미국 같이 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 근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사령부가 연합사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영어를 쓰는 미군과 한국말을 쓰는 한국군, 네.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교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방법이 다. 네. 그럼 이것을 평상시에 같이 훈련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지. 예. 특히 미군은 계속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과 미군 장교들은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등병이 이라크에 처음에 들어가서 자유의 그 안정화 작전을 할 때 예. 준비되지 않은 부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미군의 병사들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군은 어떻게 했냐면 이라크하고 똑같은 바그다드하고 똑같은 모형의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폭탄 테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투입되는 애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유사시에 자기 밑에 부하들을 죽는다는 것을 미군 지휘관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훈련하지 않는 군대, 연습하지 않은 군인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그 피로,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80년에 카투사로 3년간 근무했는데요. 그 팀 스피리트 훈련을 3번 네네.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투공병 여단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부 중대 단위로 훈련을 나가는데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여단장 포함해서. 근데 차가 50대가 네. 줄 잡아서 50대 정도의 차가 훈련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병이니까 운전하면 제 옆에 제 사무실에 직속 상관 중사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작전을 가는데 2인당 한 대 정도의 기동력을 갖고 훈련을 했어요. 네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군 보니까 뭐 일개 중대가 움직이는데 무슨 트럭 몇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네. 이게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고 전력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들이 전쟁 시에 함께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필드에서 만나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언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다릅니다. 네. 훈련 여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더 쉽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4, 50만의 지상군을 바로 증원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50만 가까운 지상군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러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 우리 한미동맹이 강하고 연합사가 강한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맥락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과 연습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핵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연합 전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핵과 미사일 아니면 위협을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켜오는 가장 근본적인 안보의 힘이고 예. 거기에 근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70년 동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저자들이 대남적화를 위해서 선동해 왔던 게 주한미군 철수.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네, 국가보안법 폐지.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지난 13일 날 서울 시내 백주 대낮에
민노총 소속의 통일선봉대라는 자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반미투쟁을 하면서 이게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미군 부대 앞에서 양키 구호 갖다 붙이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그 미군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고 박사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은 네. 그 동맹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합훈련은 또 연습을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럼 이것은 군사의 분야입니다. 군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military affairs라는 예.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사람들이 동맹과 연합연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노동조합이 외쳐야 되는 구호는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고 악덕 기업주 물러나라고 하고 이러한 구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에서 보낸 그 내용을 그 전교조 고위 간부가 낭독을 했던데, 예. 전교조는 뭡니까? 참교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라난 새싹들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잘못된 그러한 교육제도를 그거하고 뭐 옛날에 뭐 속된 얘기로 촌지를 주면 부잣집 네. 아이들은 뭐 교육 선생님들이 잘 봐주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네. 그럼 전교조의 구호는 그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왜 노동조합의 구호와 교육의 구호가 한미동맹과 연합연습으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시청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군대에서 노동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월급을 더 많이 줘야지, 네. 교육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우리 군대에서 이야기하거나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그 교육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노동조합과 정교조가 하는 구호가, 마지막 구호가 네.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연습 중단, 양키고 홈이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과 거기에 맞는 그러한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 노동조합과 교직원 조합이 그러한 구호를 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 네.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드 관련 한 말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사드를 그동안 보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하도 중국이 협박을 해서 제대로 이 안정적인 운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산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한도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이 사드 기지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는 거를 정상 배치로 좀 빠르게 전환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앞에 뭐 시위꾼들이 뭐 자기들이 무슨 통행을 뭐 어떻게 뭐 한다는 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정말 미군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상황일 거고, 저는 이 헬기로 거의 모든 거를 다 수송을 해왔다 그러던데 이 사실을 거기에 한 40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한 300명 정도는 미군일 건데요. 그들의 부모들이 미국에서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내 귀한 자식이 한국에 가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불법 시위에 막혀갖고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냐. 당장 그럼 돌아와라 그러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이 사드는 2017년 5월에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네. 배치를 했습니다. 네. 배치를 한 다음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난리를 쳐서 사드의 전자파가 뭐 아이를 못 갖게 하고 네. 뭐 그 난리를 치고 성주에서 국방부 장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총리까지 가서 그 난리를 네. 쳤잖아요. 네. 지금 성주의 참여가 제일 잘 된다면서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 너무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 뭐 길을 들어가면 다치거나 아니면 충돌이 생기니 예. 헬기로 다 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네.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정상적으로 식당과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식당도 만들고 예. 잠잘 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기로 약속을 다 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네. 근데 이게 5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5년 예. 동안 길을 들어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막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나는 미군이 그런 면에서 참 어쩌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바꾸어서 예. 한국군이 한 400명이 어떤 고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5년 동안 따뜻한 밥을 못 먹고 매일 헬기로 비상식량을 보내줬어요. 예. 거기 있는 병사들은 지금 이제 핸드폰이 다 되니까 부모들한테 전화를 하겠죠. 어허. 우리 이렇게 비상식량 우리 저 이러고 있다. 급식 잘못되면 핸드폰에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의 우리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어떻게 당장 했겠습니까? 돌아오라 그러지. 네. 예. 그런데 미국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오늘은 사실 걔는 작전 위주니까 예. 작전 위주니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하나만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드를 왜 배치한 것이냐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사드를 왜 배치했는가. 중국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제가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2017년 말에 다 얘기를 했고 네. 2016년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2016년에 기억해 보십시오. 무수단이라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해서 예. 대한민국에 쏘니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사드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드는 분명히 배치할 때도 얘기했지만 800km 정도까지 보지 않겠다. 그 작동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중국은 북한이 그러한 핵을 개발하고 그러한 미사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할 때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중국한테 수없이 많이 말하자면 읍소도하고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의 핵을 못 만들게 하고 미사일 발전 개발을 중단시키도록 옆에서 압력을 가해달라. 네네. 근데 중국은 뭘 했어요? 계속 UN 어떤 제재 같은 데서도 벗어나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고 해서 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사드를 중국이 이야기할 그러한 위치와 자격에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걸 정리 안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다. 예. 하여튼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모영 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 예, 전반적으로 그 대북 정책과 대미 동맹 정책 그리고 군사 안보 정책의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